경제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 또 최순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밖에를 이렇게 봐도요. 뭐 지금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텝진의 얘기로는 잔뜩 흐려만 있고 아직 비가 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 분 오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셨나요? 네, 저희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요. 예. 오히려 하늘 상황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예. 네. 차를 몰고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네, 괜찮았습니다. 잠수교 지금 차량 통행 금지되고 잠수교가 있습니다. 안 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오시는데 네, 나올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엄청 예. 쏟아질까봐. 근데 다행히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온다니까 이게 경계나 방비태세를 좀 네. 흐트러뜨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 스텝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조금 전부터 지금 마포에 비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예. 좀 잔뜩 흐려 있고요. 걱정입니다. 지금 비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0653님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전운전 하시고 빗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딜까요? 이 사진까지 아주 뭐 이 빗길에 이 사진까지 이제 6장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중부지방에 지금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곳곳에 많이 발효 중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역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 지금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미에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거든요.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좀 이 문자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 또 부정적인 입장 뭐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주에 통과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김찬휘 부소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저기, 예.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갔죠. 윤희숙 의원도 한 말씀 하셨고.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 후엔 또 네. 비난이 많이 또 쏟아지기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김남국, 윤준병 의원이 한마디씩 했는데,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 지금 주택 임대차법 통과가 임대인 절대 우위인 임대차 시장에서 예. 임차인의 권리를 찾고 전 월세값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거대한 취지로 통과시킨 법안이잖아요.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논리와 팩트로 윤희숙 의원이 공격했다면 논리와 팩트로 당당하게 논쟁을 해야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메시지를 공격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윤희숙 의원이 뭐 원래까지는 뭐 집이 2개였다라든가 지금도 집이 하나 있는데 임대인 플러스 임차인이지 100% 임차인이 아니다. 뭐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메신저를 했던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게 예. 매우 실망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혜 평론가는 좀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발언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 공박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좀 이제 회자가 많이 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은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얘기는 크게 이제 4가지예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그대로 옮기지 않더라도 일단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임대차 입법 나머지는 이제 오늘이나 내일 통과되지 않습니까?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제하고 전월세 상한제만 이제 청구권하고 상한제만 이제 통과된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매물 잠김 현상.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전세를 안 주려고 하는 현상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아예 고가로 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액수가 상당히 뛰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임대인들이 어쨌든 집을 갖고 그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유인 수요를 줄 거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세에 사는 이제
이제 수십억 원의 전세에 사는 임차인들도 같은 논리로 보호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될 만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료로 살아가는 어떤 이제 고령의 임대인들한테 어떻게 배려할 거냐.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메시지는. 그리고 예.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축조심의 없이 뭐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선의이고 명분이 있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야당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본인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맹점이 드러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과 토론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걸 이제 지적한 발언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통합당이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서 그냥 나가고 본회의 표결 안 하고 나가고 뭔가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적절치 못한 어떤 이제 국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따박따박 하나하나 뭐 내용 있는 그렇다고 격앙된 것도 아니고 감정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색깔 공방을 하지 않은 어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널리 회자가 됐고 당장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통합당도 이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런 자세가 좋다라는 지금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뭐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안 하고 나가고 뭐 다 해먹어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토론을 좀 하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당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 문제는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여기다 대고 박범계 의원이나 뭐 윤중변 의원이 지금 뭔가 비본질적인 얘기로 이제 공격을 좀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궁색한 논리이고 궁색한 입장을 투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메신저와 이제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 메신저에 대한 사실 공격을 민주당이 했지만 네. 그럼 윤희숙 의원의 메시지는 과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메시지 중에서 이제 사이다적인 발언도 몇 개 있습니다만 예. 잘못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히 지적하지 못한 게 매우 실망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잘못된 게 뭔가 하면 4년 뒤에 전세가 전부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예. 나도 임차인으로 걱정한다. 이 부분이 사실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은 대부분 전세금을 주택 구매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흔히 많이 얘기하는 갭 투자죠. 최근에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주택 거래의 70%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사실 이게 말씀드리면 뭐 돈이 네. 없는 분들은 갭 네. 투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게 사실. 말하면 이거죠. 저도 10억 주고 그렇고. 집을 샀는데 예. 그 중에 7억은 전세 보증금인 거죠. 아. 그래서 10억에 집을 사고 자기 돈 3억을 넣고 7억은 전세, 3억은 뭐 대출을 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 7억은 전세 대금으로 물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이 7억을 바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죠. 이 부동산 투기 한 방법이네요. 갭 네, 투자가. 뭐 부동산 투기의 방법이 되지만 집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계속 활용돼 왔죠. 따라서 이게 바로 전세 내놓고 있는 임대인이 4년 뒤에 바로 월세로 전환된다. 이건 좀 심한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로 정확하게 비판되지 못했다. 이거 첫 번째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있다면 네. 뭐하러 지금 전세를 놓고 있겠어요. 월세로 놓죠. 지금 은행 이자도 얼마나 싼데. 그렇죠. 네, 전세로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월세로 놓을 상황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한 얘기고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전세 월세를 놓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과 어긋납니다. 그렇게 할 리도 없죠. 왜냐하면 전세 월세 수익이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월세 수익이 필요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장 빠져나갈 이유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매각하고 빠져나간다면 주택 물량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집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비판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럽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동산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뿐 네. 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갭 투자의 문제 그리고 임대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4년 뒤에 모든 게 바뀐다는 건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네네. 얘기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의 지적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에 대한 비판도 필요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예. 이게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공감이 가면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서 예. 지금 우리가 시장에 혼란이 생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확대하거나 더 부추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워낙 다종다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한테는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윤희숙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보고 지금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집이 한 채 있고 서초구에 이제 전세를 얻은 건데 그 전세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4년 뒤에 이것이 본인이 당장 2년 뒤를 걱정하고 4년 뒤를 걱정할 정도의 어떤 단정적으로 얘기할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 본인의 지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살아야 되고 월세를 사는 분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적할 수는 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간다. 저는 윤중반 의원도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는 저는 아주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 의원 발언에서는 그걸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박범계 의원이나 윤중배 의원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어떤 정치적 공격을 그냥 한 것 같아요. 이 법을 섬세하게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성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를 사실 이렇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은요. 네. 3부에 이 전문가가 또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뭐, 얘기를 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6385님, 서순애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최순애 평론가입니다. 예. 6385님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전같이 자주 이 불교 방송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올바른 설명 좋습니다. 이렇게 6385님이 올려주셨는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길래 제가 이름을 알려드렸고요. 3743님은요. 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력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 부동산 값을 올립니다. 이 다주택자를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인데 이 방해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윤희숙 의원의 이 얘기보다도요. 일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집은 처분한 거잖아요. 일단 다주택. 네. 일단 좀 처분을 하고 다주택자 부분은 좀 처분을 하고 국회의원분들은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집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어떤 뭐 처방도 사실은 잘 먹히지 않고 우리 사회가 계속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강제로라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또는 다주택을 가지고 그 다수 서민들의 집 문제를 대책을 세운다는 게 모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이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일정 정도는 있는 거고 이게 있으면 뭐 야당에서 공격하듯이 무슨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생의 문제고 우리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어떤 특단의 처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일단은 내 집부터가 나는 다주택자고 다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순애 평론가님 오늘 네. 좀 힘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네. 아니고 삶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아, 좋은 얘기입니다. 예, 예.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통합당의 문제도 그렇고 이 통합당의 지금 부동산 대책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 경기도 내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주택은 다 팔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경기도민들이 공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어떤 그 이해관계에 놓이면은 어떤 그 논의라든가 뭐 이런 거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이 여러 채 있으면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입안하는 과정이나 혹은 또 입법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많죠. 그래서 국회 이 기재위나 이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주택자들은 이 빠져야 될 텐데 아니 근데 빠지시는 무엇보다도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예. 여당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먼저입니다. 예. 3271님,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장관부터 이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윤중병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인가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주명 의원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맞는 말이 있어요. 예. 전세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 맞아요. 전세가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다. 이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월세가 정상이라고 하면서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전세를 살았는데 예. 전세 반전세 도합 경기도 서울에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절 포함해서 왜 월세보다 전세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 도대체 알고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잖아요. 두 번째는 전세가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룰 수도 있지만 못 이룰 수도 있지만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던 거였거든요. 이런 중산층과 서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월세에만 근근히 의존해서 사는 주택 빈곤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전세는 꿈도 못 꾸는데 이분들한테 그럼 월세가 정상이라는 말이 과연 공감이 되느냐. 월세가 너무 높거든요. 이 월세가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못하면서 월세가 전세보다 정상이야. 이 얘기는 정말 안드로메다식 발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네. 이 김찬희 부서장께서 이 팩트 체크를 네. 아주 예리하게 해주시는데 예, 부동산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 좀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3부에서 이 경제 전문가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좀 민주당의 지지율이 요새 좀 이 하락세여서 그런지 큰 관심을 좀 못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좀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일단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건도 그렇고 또 지금 뭐 국회 최근 상황도 그렇고 너무 국회를 독식하고 있고 뭐 이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이거나 예. 일부 지역 특히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9%포인트는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이렇게 민심을 좀 흔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와중에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본 이제 대회는 8월 29일인데 이제 지방부터 시작하니까 아직 이제 붐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현장 유세 연설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지 않게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워낙 또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도 좀 형성돼 있는 거고 뭐 그리고 또 지금 워낙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뭐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빅 이슈들이 있어서 국회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마 조명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서울 경기 근접하면서 29일에 가까이 오면서 조명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목을 받을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으로서는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과연 대선 후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7개월 뒤에 뭐 내년 3월에 본인은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표를 그만둘 계획인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누구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냐. 뭐 아직 뭐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럼 김부겸 의원은 대표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과연 대권에 나갈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당권 주자를 누구를 대표로 세울 거냐는 것은 사실은 또 그 향후에 대권 주자가 누구로 갈 거냐고 사실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도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이 오늘 내일 아마 그 부동산 관련한 법안, 경제 법안을 다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아마 당권에 집중하면서 뭐 모정의 어떤 그림이 또한 나머지 그림이 그려진 게 있지 않으면 그려가면서 아마 그것이 또 조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뭐 다 해주셔서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너무 안 뜬다고. 예. 예능 콜라보 합동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든가
OX 퀴즈 같은 게임 등 재미 요소를 도입하자.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요리 예능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전전대회가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예능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총선 승리에 너무 도취됐구나. 아직까지. 네, 권력에 취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지금 왜 전당대회가 안 뜨고 있는가? 왜 안 뜨고 있냐? 간단해요.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절실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180석 얻고 나서 역사로부터는 저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서부터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정권 재창출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늘 정권을 잃어왔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저는 정권을 태양 보듯이 하면 안 되고 그림자 보듯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태양을 쫓아가 보세요. 거리가 가까워지나요? 안 가까워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태양 쫓듯이 하면 절대 정권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힘없는 국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벅찬 국민들, 권력도 백도 없이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밝은 정치를 하면 정권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말고 좀 정치를 하시면 전당대회도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찬희 부소장께서 너무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이 방송을 좀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권 재창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고 실수지만 네. 그럼에도 그분의 메시지는 이원욱 의원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원욱 의원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그동안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저는 뭐 당연하다게 주장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의석수가 주는 어떤 오만함, 배부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국회에서도 뭐 통합당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여당이 민주당이 너무 지금 수적 그 우위를 믿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는 사실은 민주적인 행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여론을 듣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도 법은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적응하면서 고쳐 나가는 거고 오히려 통합당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너무 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진정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투사되고 투영되는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히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세 분들은 통렬하게 그런 지점을 좀 건드리고 뭔가 민주당의 어떤 거듭 대안 세력으로 거듭 재창출하는 것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지금 저조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제 서울로 더 오면서 본 대회를 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대안 세력을 마련하고 자기 반성적 측면을 보여주는지가 지금 드러날 대목인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부에서 박주민 의원 나오셨죠. 예. 박주민 의원이 지금 권리당원이나 또 뭐 당내 주류나 젊은 의원들 사이에 지지가 높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3등을 못해도 3등을 해도 본전이고 2등을 하면 대박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래, 시대전환, 개혁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사실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진보신당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에 가시면 굉장히 개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박용진 의원 똑같이 진보신당 출신인 박용진 의원하고 비교해 볼 때 예. 개혁적 형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너무 당내 정치에만 신중한 거 아니냐.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대권을 잡았던 분들이 그렇게 당내 정치에 골몰하면서 조심조심 신중한 노선을 겪은 사람 중에서 그런 대권을 잡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판을 바꾸려는 국민의 성안을 바꾸려는 그런 개혁 정치의 본질로 나서지 않고서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좀 뭔가 세상이 더 좋아지고 맞습니다. 좀 바뀌길 원하고 있는 거죠. 네네. 끊임없이. 예. 근데 그런 헝그리 정신이 네. 민주당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민주당의 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 분들이나 또 이 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대의원이 45%고 권리당원이 40%인가 45%잖아요. 그러니까 네, 40%. 네, 당의 핵심 지지층한테 표를 얻어야 이게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기 벌써. 때문에 예. 항상 그 원내에 들어간 의원들의 모순인 그런 거죠. 당 지지자와 밖의 국민들 이게 차이. 오늘 두 분의 얘기가요. 너무나 그 시원한 이 사이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시간이 막 넘어가네요. 예.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의 시사평론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김찬희 부소장이었습니다.